제가 I can't 감히 believe 그 you would say 자리를 such 대신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How could you do this 이게 to our 대체 family? 뭡니까? 성우야, I can't believe you would 어머니 say such 제사 지낸 things. 지 얼마나 됐다고? How 성우 could you 씨, do this to our family?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I can't 아버지와 believe you would say such 결혼하겠다니. things. 성우야, 화숙 How could you 씨에게 do this to 그렇게 our 말한 family? 게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를 believe you would 그렇게 say such 쉽게 things. 잊으실 수 있으세요? How 죄송합니다. could you do this to our family?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화숙 I can't 씨, believe you would say such 잠깐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How could you 전에 do this to our 무료 family?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I can't 눌러주세요. believe you would say 그러면 such things.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How could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저녁 노을을 받으며 고즈넉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년도 넘은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낡은 기와 지붕, 그리고 작은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었죠. 집안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 놓인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서 62세 박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서 저녁상을 받고 있었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은 그의 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하락세를 보이며 2000선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주식도 정치도 경제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허하기만 했거든요.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뒤로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없었어요.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들 성우가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35세인 성우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잔업과 야근이 일상이라며 늘 피곤한 목소리로 안부만 묻고 끊곤 했죠. 박노인은 젓가락을 집어들며 오늘 저녁 메뉴를 바라봤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언제부터인가 식사 준비조차 귀찮아져서 간단한 것들로만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항상 풍성했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생선구이 할까요? 아니면 불고기? 아, 그러고 보니 고등어가 싱싱한 게 들어왔더라고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순자는 항상 박노인의 건강을 챙겨주며 영양가 있는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만들어주곤 했어요. 고혈압이 있다며 짜지 않게 요리해주고 몸에 좋다며 나물 반찬도 꼭 챙겨주었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서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성우가 가끔 전화를 걸어올 때면 항상 똑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노인도 늘 똑같이 대답하곤 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도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하지만 사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라곤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 한 판 두는 것뿐이었죠.
그나마 그것도 재미있다기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정도였어요. 바둑 실력도 늘지 않고 맨날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니 지겨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젊은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아빠가 달래고 엄마가 웃으며 분유를 타는 모습까지.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박노인에게는 부러워 보였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네요.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이 밀려올랐습니다. 성우가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낳으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아들은 아직 혼자 살면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가끔 아버지, 며느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농담처럼 물어보면 너부터 잘 살아라라고 대답하곤 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은 예쁜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자 손녀도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김춘식 어르신은 아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손자까지 셋이나 있다고 자랑하시고 이만복 어르신은 3년 전에 재혼한 부인과 함께 지리산 여행도 다녀왔다고 했죠. 최근에는 제주도까지 다녀왔다며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부산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우리 마누라가 여행을 좋아해서 말이야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나름대로 삶의 활력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박노인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박노인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그런 느낌이었죠. 예전에 순자와 함께 먹던 소박한 된장찌개가 지금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함께 먹으면 밥맛이 나는데 혼자 먹으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늙어가다 결국 혼자 눈을 감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60대 초반이라 건강하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웃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맛있게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90까지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우울하게 들렸어요. 30년을 더 혼자 살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박노인은 내일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쯤 경로당에 나가서 바둑을 두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나오는 무료급식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혼자 밥을 먹는 것.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가끔은 이런 일상이 지겨워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순자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성우는 잘 지내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진 속 순자는 늘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박노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평범하고 외로운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과 아들 성호에게 어떤 의미일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춘식 어르신에게 바둑으로 졌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한판이었어요. 김 어르신이 오늘 박노인 바둑이 좀 달라졌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죠. 사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경로당에서 새로 온 분을 만났거든요. 58세라고 하신 이화숙이라는 여성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화숙이라고 해요. 첫 만남에서 화숙이 건넨 인사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과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이웃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노인도 모르게 네. 저는 박동수라고 합니다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되돌려 주었어요. 화숙은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도 박노인이 바둑 두는 모습을 가끔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바둑이 끝나고 나서는 바둑을 정말 잘 두시네요 라며 소박한 칭찬을 건네기도 했죠. 아니에요. 맨날 져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시는 모습이 멋있으셨어요. 저는 바둑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박노인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숙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표정도 진솔했어요. 무엇보다 박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웠죠. 다른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거나 불편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이웃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박노인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성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호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급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박노인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응, 괜찮다. 무슨 일이야? 별일은 아니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가 먼저 식사 제안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은 박노인이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말하면 다음에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라고 대답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 좋지. 언제로 할까?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제가 괜찮은 식당 하나 알아봐서 예약해 놓을게요. 성우의 제안에 박노인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성우야, 갑자기 웬 식사 자리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요즘 아버지를 너무 못 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성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박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요? 성우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말에 화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 그건 토요일에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분이에요. 성우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뵙겠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응, 알겠다. 그런데 성호야. 네. 소개해주고 싶다는 분이 대체 누구인지 조금만 힌트라도. 아버지, 그건 정말 만나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해주겠다니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성우가 결혼을 결심했나 싶었지만 그렇다면 여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한다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분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다른 맥락인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성우가 소개해주고 싶다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혹시 아들이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찾아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화숙 때문에 마음이 조금 설레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는데 성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성우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전혀 다른 종류의 소개일 거예요. 혹시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같은 걸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강사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화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화숙이 내일도 나오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였던 건 아닐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박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틀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이틀이 이렇게 기다려지다니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혹시 정말 화숙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박노인은 괜히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아들이 정말 화숙을 소개해 주려는 거라면 성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들이 자신의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경로당에 가서 화숙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인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화숙도 성우에게서 연락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박노인의 착각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라면 어떡하죠? 그리고 정말 화숙을 성우에게 소개받게 된다면 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재혼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박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 식당에서 벌어질 일들을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의 한정식집 풍미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예약된 룸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따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새로 산 넥타이까지 메고 왔거든요. 거울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벌써 오셨네요. 성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네요. 회색 정장에 파란색 셔츠,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응, 일찍 왔다. 그런데 소개해주겠다던 분은 언제 오시나? 박노인이 물어보자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때 룸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화숙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린 모습이 평소 경로당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수 씨. 화숙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화숙이 성우가 말한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화숙 씨? 어떻게 여기에? 앉으세요, 어머니. 성우가 화숙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박노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화숙은 박노인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달리 오늘은 조금 긴장해 보였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모습에서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성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노인이 물어보자 성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화숙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버지와 경로당에서 알게 되셨다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화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박노인은 놀라서 화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혼 의사를 내비치는 말이었거든요. 며칠 전 경로당에서 나눈 소소한 대화들이 이런 자리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화숙 씨가 정말로 네, 아버지. 화숙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인생의 후반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우의 말에 박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쁜 마음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분명 화숙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화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 저도 이 자리가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걸 알아요. 갑작스럽게 아버님께 접근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화숙의 진솔한 사과에 성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성우야? 박노인이 답답한 듯 물어보자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뭡니까? 갑자기 성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사를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다니. 성우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화숙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박노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그렇고 화숙 씨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인데. 성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내용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숙 씨,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사정을 좀 더 알아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와 결혼하겠다니. 화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거친 말투에 상처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박노인도 아들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성우야, 화숙 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이런 걸 원하세요?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잊으실 수 있으세요? 성우의 날선 질문에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지내온 외로움을 성우가 알기나 할까요? 네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냐? 박노인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회사 일만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주제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버지, 그건 화숙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박노인이 소리를 지르자 화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화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성우 씨 말씀이 맞아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화숙 씨, 잠깐만요. 박노인이 말렸지만 화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씨, 경로당에서 뵐게요. 성우 씨, 아버님을 잘 모시세요. 화숙이 나가려는 순간 성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화숙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성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 화숙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거친 말들이 순간적으로 후회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박노인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버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박노인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화숙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저녁 식사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성우도 아버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 사람 모두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식당을 나선 박노인과 성우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화숙의 슬픈 표정을 떠올렸고 성우는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아버지, 성우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도 따라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숙의 눈물 젖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바둑을 두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연스러운 시선, 그리고 오늘 저녁 상견례에서 보여준 정중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진심이었는데 성우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며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박노인은 성우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까지. 서툴긴 했지만 나름 정성이 들어가 보였어요. 네가 이걸 다 했냐? 네. 아버지, 어제 일은 밥이나 먹자. 박노인이 말을 자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성우는 회사에 가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우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같은 팀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마, 여자 문제야? 김 과장의 농담에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자 문제는 맞지만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예비 새어머니 문제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성우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을 되돌아보니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숙에게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성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보였지만 여전히 진지해 보였어요. 앉아라. 성우는 아버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아버지가 화숙 씨와 재혼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거냐? 아버지, 그게...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을 뿐이었어요. 너는 어머니 일로 아직도 마음이 아프구나. 박노인의 말에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성우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하시면 어머니가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순자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었어요. 성우야, 아버지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성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결혼만은 하지 마세요. 성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성우야, 무슨 짓이냐? 일어나. 제발요,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마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매일 인사드리잖아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성우야. 박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네가 아직 철이 없구나. 내 어머니도 나 혼자 늙어 죽길 바라진 않았을 거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는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하냐?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성우는 아버지의 호통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화숙 씨는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지내온 외로움도 잘 알고 계시고 박노인이 화숙을 변호하자 성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혹시 화숙 씨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성우의 말에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여자들이 많다고. 성우야, 너 정말. 박노인은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화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화숙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럼 아버지는 화숙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고 과거는 어떤지. 성호의 계속되는 의심에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이요? 성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화숙을 사랑한다고 말한 건가요? 그래, 사랑이다. 내가 화숙 씨를 좋아한다. 박노인의 고백에 성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 박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성우야.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박노인이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되겠어요? 성우야. 박노인은 아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복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화숙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과 화숙 사이에서 고민했고 성우는 아버지의 행복과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애원했던 그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경로당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고 성우는 퇴근 후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늦게 귀가하곤 했어요. 수요일 점심시간 성우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성우를 본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우야,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 별거 아니에요. 성우가 대충 대답하려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거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성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이대리는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아, 그럼 혹시 아버님 재혼 문제? 이대리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 내가 맞췄네. 사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재혼하셨어. 김 과장도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 그럼 성우 아버님도 누군가 만나고 계신 거야?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회사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우야, 조심해야 해. 이대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노리는 여자들이 정말 많거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지. 특히 자식 있는 호랍이 노인들한테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재산 다 빼먹고 튀는 경우도 있고 이대리의 말에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도 모르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해. 혹시 이혼 경력이 있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김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 아는 분도 그런 일 당했거든. 재혼하고 나서 부인이 도박을 해서 집까지 날렸다니까. 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화숙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갑자기 큰 문제로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 신상부터 확인해봐. 이혼 경력, 자녀 유무, 경제 상황 이런 거 말이야. 이대리가 조언해주자 성우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동료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화숙이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아버지는 연금도 받고 계시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성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야. 그냥 그렇게 지내지. 어디서 통화해? 목소리가 좀 어둡네. 민수는 성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회사야. 그런데 너는 왜 갑자기 전화했어? 사실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민수의 말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혹시 너네 아버지 요즘 경로당 나가시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거기서 새로운 여자분과 친하게 지내신다면서. 성우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벌써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그 여자분이 이화숙이라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알아보니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더라고. 민수의 말에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복잡한 사정? 이혼을 2번이나 했대. 그리고 빚 문제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숙이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계실까요? 정말이야? 응, 우리 어머니가 동네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확실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미리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민수의 말에 성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빚은 얼마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거래. 성우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화숙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니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덕분에 중요한 걸 알았어. 그런데 성호야, 너희 아버지가 정말 그분까? 응, 재혼을 생각하고 계셔. 성호의 대답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큰일이네.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집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노인은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성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화숙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무슨 뜻이야? 화숙 씨 과거 말이에요. 결혼 경력이나 가족 사항 같은 거요. 박노인은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화숙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 아버지, 화숙 씨가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 걸 아세요? 성우의 폭탄 발언에 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리고 빚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래요. 성우는 민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걸 어디서 들었냐? 동네에서 다 아는 이야기래요. 아버지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성호의 말에 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화숙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요? 성호야, 그건 확실한 이야기냐? 민수가 직접 확인했다고 해요.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화숙 씨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얘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화숙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신 차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의 반응은 성호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성호야, 네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냐? 아버지, 화숙 씨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함을 되찾았는지 넌 알지도 못하면서. 박노인이 소리를 지르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화숙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냐? 박노인과 성호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화숙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고 박노인은 아들이 화숙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요? 화숙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박노인과 성호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성호는 아버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고 박노인은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성호는 집 안정리를 하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옷가지들, 사진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성호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호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동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성호도 회사 일로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성호는 어머니가 병을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정말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마음 아픈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20일. 동수가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한숨만 쉰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3월 25일. 성우가 오랜만에 집에 왔다. 많이 야위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아픈 것보다 아이들 걱정이 더 크다. 성우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실 때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4월 10일. 오늘 동수에게 병원 이야기를 했다. 눈앞이 캄캄해하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월 15일. 동수가 매일 병원에 따라온다. 회사도 휴직하고 나만 돌봐준다.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동수도 아직 젊은데
성우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간병에만 매달렸거든요. 일기장을 더 넘기니 성우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월 3일. 동수와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동수가 너무 외로울 것 같다. 혼자 남겨두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5월 10일. 동수에게 말했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된다고. 동수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지만 나는 진심이다. 동수가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안타깝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혼을 허락하셨다고? 5월 15일. 성우와도 이야기해야겠다.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를 혼자 두지 말라고 부탁해야겠다. 5월 20일. 성우가 병문안을 왔다. 많이 컸다. 이제 30이 넘었으니 성인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 눈에는 어린아이 같다. 성우에게 부탁했다. 아버지를 잘 돌봐달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성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성우야, 아버지 혼자 두지 마라. 아버지도 행복해야 한다. 그때는 단순히 효도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6월 1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동수와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동수, 혼자서 늙어가지 말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면 한다.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예의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성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라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요? 성우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일기장을 덮고 나서 성우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반대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이기적인 감정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성우는 또한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성우는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숙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일단 어머니의 뜻부터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온 성우는 거실에 있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어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일기장? 어머니가 아버지 재혼에 대해서 쓰신 글을 봤어요. 성우의 말에 박노인은 놀랐어요. 순자가 그런 이야기를 일기에 써놨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성우는 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아버지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박노인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알고 나니 상황이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숙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느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의 뜻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화숙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용기를 내어 화숙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박노인에게서 화숙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화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화숙 씨. 저는 성우입니다. 아, 성우 씨. 안녕하세요. 화숙은 성우의 전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지난번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를 만나시겠다고요? 화숙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화숙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화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화숙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숙 씨.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화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우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성우 씨,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시죠? 화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놀랐어요. 네. 사실은 제 과거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혼을 2번 했다는 것, 빚이 있다는 것. 화숙의 말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화숙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했고 2번 다 실패했어요. 화숙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쳤고 2번째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성우는 화숙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그리고 빚도 있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남편이 남긴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거든요. 그럼 정말. 성우가 말하려는 순간 화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하지만 성우 씨, 제가 아버님께 접근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화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2번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는데 아버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진심이었어요. 아버님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화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과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화숙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아버님도 저를 멀리 하실까봐. 화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이번 일로 아버님께도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성우는 화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숙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거든요. 화숙 씨,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화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버님이 소중해졌어요. 성우는 화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 빚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아버님께 절대 피해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화숙의 말에 성우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우 씨, 저는 아버님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성우 씨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고요. 어머니라고 하시니까.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일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를 남기셨는데 성우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혼을 바랐다는 내용을 화숙에게 들려줬습니다. 화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화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더욱 열심히 아버님을 모시겠어요. 성우는 화숙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워요. 당연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신다면,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화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우의 진지한 표정에 화숙도 긴장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시는지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화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씨. 기회를 주셔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성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화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우 씨, 약속드릴게요. 아버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화숙과의 만남을 주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만남으로 말이에요. 화숙과의 진솔한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성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숙 씨를 만나고 왔어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숙 씨를? 네,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성우는 화숙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화숙의 과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심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박노인은 화숙이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갑자기 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기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어머니도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정말 그런 말을 남겼다고? 네, 아버지가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뜻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성우야, 아버지, 다시 화숙 씨와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성우의 말에 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 네, 어머니의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해요. 박노인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갈등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우는 아버지와 화숙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성우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화숙을 집으로 초대한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화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우 씨. 어서 오세요, 화숙 씨. 성우는 정중하게 화숙을 맞이했습니다. 박노인도 현관까지 나와서 화숙을 반겼어요. 오느라 수고했어요, 화숙 씨. 아니에요, 동수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화숙 씨,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성우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성우 씨.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화숙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박노인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성우는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성우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화숙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박노인도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할 줄 몰랐다며 신기해했어요. 우리 성우가 언제 이런 걸 할 줄 알았나 몰라.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화숙 씨는 요리를 잘하시나요? 성우가 물어봤습니다. 네, 좋아해요. 특히 집밥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화숙 씨가 요리해 주세요. 박노인이 말하자 화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동수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숙의 취미, 성우의 회사 생활, 박노인의 경로당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화숙 씨.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화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둑을 두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멋있더라고요. 박노인이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맨날 치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화숙의 말에 박노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야, 너는 결혼할 생각은 없냐? 박노인이 갑자기 물어보자 성우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빨리 결혼해라.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 화숙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저도 며느리와 손자를 보고 싶어요. 성우는 두 분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화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벌써요? 좀 더 계시죠? 박노인이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화숙은 성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 씨, 정말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성우의 말에 화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화숙을 배웅하고 난 후 박노인과 성우는 거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화숙 씨와 결혼하고 싶다. 박노인의 확고한 말에 성우는 웃었어요. 그럼 빨리 프로포즈 하세요. 몇 달 후 박노인과 화숙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우가 주례를 서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작은 아파트의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화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김치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성우가 화숙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화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박노인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 그러게요. 혼자 드시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우도 잔을 들어 아버지와 건배했어요. 어머니도 한잔 하세요. 화숙도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겠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박노인의 삶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성우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